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어 원서를 읽으시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거든요. 사전 통해서 단어를 다 찾아봐도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와 같은 상황에 빠져버리면 이거 굉장히 답답해져요. 물론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두들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이 문장 해석을 못했는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나, 아니면 내가 이 문장이 해석이 될 때까지 붙잡고 매달려서 집착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시작되고, 그 고민 조금 하다 보면 아유 뭐 이 영어 원서는 다음에 읽지 뭐 하고 책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분명히 한 번쯤은 여러분들 모두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번역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글 번역기와 네이버에서 만든 팝하고, 요걸 써서 내가 모르는 이 문장을 딱 한번 번역해 보면 그럼 내가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역시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구글 번역기와 팝하고의 능력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를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번역기들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 내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 두 번역기에다가 넣어볼 문장들 크게 세 가지의 난이도의 원서들에서 고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원서는 Nate the Great The Sticky Case입니다. Nate the Great라는 책 자체가 원어민 기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책이에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쉬운 문장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이 두 번역기가 문장들을 잘 번역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제가 골라서 넣어보겠습니다. I, Nate the Great, was drying off from the rain 이란 문장이고, 해석을 보니까 나는 네이트 대왕이 비에서 마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아마 네이트 대왕이라 그러면 무슨 뭐 네이트가 환타지 소설의 악마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되게 훌륭한 탐정이야, 훌륭한 탐정인 나 네이트는 이런 정도의 사실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구글 번역기가 Nate the Great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니까 오케이, Nate the Great라는 이름을 네이트 대왕이라고 해석하는 것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에서 마르고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자, 이 문장 뜻이 뭐냐, I, Nate the Great, 나 위대한 네이트님은 was drying off from the rain. 비로부터 이제 내가 젖었었는데 그걸 말리고 있었다. 내 몸을 말리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에서 마르고 있었다라는 우리나라 말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 팝하고로 넘어가 볼게요. 나, 네이트 대왕은 비를 맞아 말라가고 있었다. 비를 맞았다라는 맥락은 잘 잡았어요. 근데 비를 맞아서 말라가고 있었다. 약간 이제 말라가고 있었다. 살이 빠지고 있었던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냥 우리 해석만 보자면 내가 비를 맞았고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덜 떨다가 그래서 내가 살이 빠졌어.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다 해석이 그렇게 저는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은 것도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세모 정도 주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I lost my best dinosaur, Claude said. He was always losing things. 자, Nate the Great라는 친구가 이제 탐정인 거고요. 그 친구 중에 Claude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겠죠. 자, 이 친구가 사건 의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공룡 우표를 나는 잃어버렸어 라는 거거든요. Claude는 저는 최고의 공룡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물건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He was always losing things.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과거 진행형이 사용이 된 거거든요. 과거 진행형은 보통 과거에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always 같은 게 붙으면요, 습관, 그 중에서도 짜증내는 습관을 나타내는 그런 뉘앙스로서 문장 자체가 바뀝니다. 걔는 맨날 뭐 잃어버리더라 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그걸 근데 지금 이 구글 번역기는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직역만 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학습자분들도 모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글 번역기를 믿고 넘어간다면 그는 항상 물건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직역된 뜻만 보고 넘어갈 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부정적인 뉘앙스에 짜증나는 뉘앙스는 분명히 캐치를 못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파파고는 어떤지 볼게요. 나는 내 최고의 공룡을 잃어버렸어 라고 클로드 씨가 말했다. 갑자기 굉장히 공손해지네요. 클로드 씨. 그는 항상 물건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역시나 이것도 그냥 과거 진행형을 과거 진행형으로만 해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그 문장의 뉘앙스를 잘못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세모도 주기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잘 해석할 거라고 기대를 제가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쨌거나 자, 탈락입니다. 문장의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챕터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챕터북이고요. 이번 책은 Flat Stanley이에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뭐 중학생들까지도 원어민 기준으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Nate the Great보다는 글밥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문장의 난이도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문장 골라서 역시나 번역기 돌려보도록 할게요. That does it, said the Genie King. Lamp duty for you, you rascal. 1,000 years of service to a lamp. 라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은 아니죠. 이거 맥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의 부제를 보면 Stanley and the Magic Lamp라고 적혀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스탠리가 어떤 램프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문지르게 됐는데 거기서 이 지니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번역기에 넣어본 이 문장은 그 지니가 왜 램프 안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약간 그 인트로 같은 데 나온 이제 그런 문장인 거예요. 해서 지니 왕이 너 맨날 그렇게 사고치고 다녔지? 너 1000년 동안 이제 램프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첫 번째 부분, 이거 분명히 해석을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That does it 라는 문장에 나오는데 오케이 너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지? 오케이 알겠어, 너 두고 봐, 요런 느낌입니다. 그걸 근데 이제 구글 번역기는 그렇습니다 라고, 요거는 좀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뭘 그랬다는 거죠? 당신을 위해 램프 의무, 당신은 rascal, 램프를 100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Lamp duty for you 라는 것은 너 이제 알겠어. 너 그러면은 램프에 갇혀서 너 이제 그 램프에서 너의 의무를 다해. 내가 너를 거기다 집어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you rascal이라는 단어가 악동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또 여기서는 해석도 안 해줬네요. 자, 그리고 1,000 years of service to a lamp는 램프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어라 라는 정도의 맥락인데 전혀 지금 캐치를 못 해줬어요. 자, 그러면 파파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파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면 돼. 지니왕이 말했다. 그거면 돼. 이것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That does it을 잘 해석을 못하고 있죠. 이 악당아, 너를 위해 가벼운 의무야. 가볍다라는 건 어디 나왔어요? 가볍다라는 건 어디서 나왔죠? 등잔에 1000년의 봉사를. 그래요. 이제 파파고가 조금 낫습니다. 구글 번역기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해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건 마이너스예요. 이건 그냥 X라고 제가 좀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수준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베리상을 수상한 책이 되겠습니다. The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Lane 이라는 책이고요. 뉴베리 수상작이다 보니까 원어민 기준 중학생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통 읽을 만한 어떤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이겁니다. Edward went down and down. He said to himself, If I'm going to drown, certainly I would have done so by now.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 정장을 입은 토끼가 보이실 거예요. 정말로 토끼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 토끼 인형입니다. 요 에드워드 툴레인이라는 주인공이에요.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 다닐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자아는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본인의 주인을 따라서 여행을 가다가 유람선 여행을 가다가 그것도요 이제 바닷속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건 사고로. 그래서 빠져서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혼잣말로 말을 한 거죠. 뭐라고? 만약에 내가 익사할 거라면 분명히 나는 벌써 익사했을 거다. 그러니까 벌써 죽었을 거다라는 거죠. 본인도 물에 안 빠져봤으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죽나? 몰랐던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보자면 에드워드는 왔다 갔다 했다. 어딜 왔다 갔다 했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석하죠? Edward went down and down이니까 밑으로 갔다라는 건데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익사한다면 분명히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지금쯤이면 나는 익사를 했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요거는 학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문장 자체 해석이 안 돼서 요거를 구글 번역기에 넣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만족스러운 해석은 아니에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팝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드워드는 아래 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위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자꾸 아래 위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만약 내가 익사할 거라면 분명히 지금쯤은 그렇게 했을 거야. 조금 낫네요. 네이버한테 뭐 돈 받고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거 전혀 아닌데 팝하고가 조금은 더 나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구글 번역기와 팝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다가 모르는 문장을 접했을 때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내용 파악하는 것이 과연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약간 제 마음이 지금 심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서를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뾰족한 답안이 저에게도 없거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금 당장 뭔가 해석이 안 되면은 넘어가세요. 그 대신에 어떤 노트장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두시고 다른 원서들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면서 단어도 공부하고 문법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정리해놓은 어려웠던 문장들이 해석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가 실질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조언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오늘과 같이 이 번역기들을 확인을 해본 건데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번역기들이 좋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영어 원서 문장들이 담고 있는 민감한 뉘앙스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그냥 이런가 봐 하고 넘어가 버리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번역기를 이렇게 돌려보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번역기들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걸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없겠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어쨌거나 번역기를 쓰실 거라면 구글 번역기와 팝하고 중에서는 팝하고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은 그냥 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본 다른 문장들도 몇 개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사실은 많았습니다. 팝하고가 조금 더 낫기는 하더라고요. 요렇게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만한 컨텐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